네, 오늘은 이창원 차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로 새로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공개할게요. 자, 이창원 차장은 오늘 유진테크 선택하셨고요. 박정식 대표는 사이맥스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유진테크. 워낙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빅사이클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유진테크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진테크는 그 증착 장비를 주로 이제 만드는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그 전공정 단계에서 그 얇은 필름, 그 방막을 형성하는 그런 장비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주로 그 유진 어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유진 태극무역, 그리고 소재 업체로서 반도체 그 산업 가스를 하고 있는 유진테크 머티리얼즈를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주 거래처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시장에 나온 리포트가 내년도라 이제 2021년과 2022년도에 그 반도체 빅사이클을 예고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랑 소재 업체들이 좀 강세의 흐름이 나와 있고 오늘 좀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좀 갖고 있는 장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근데 그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미세 공정으로 이제 투자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주로 메모리라든가 이제 낸드 이런 쪽도 보면은 EUV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미세한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그 CVD라든가 PVD 장비로는 그 실리콘 기판 위에 얇은 방막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형성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새롭게 그 AADL 장비가 좀 필요한데 동사가 좀 가지고 있는 장비, 동사가 이제 그 싱글 타입의 ALD 장비를 좀 고객초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싱글 타입 같은 경우는 웨이프 한 장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서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그 라지 배치 타입의 서머 ALD 장비인데 보통 50에서 100장까지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히 이제 성능이 좀 속도가 수율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동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향의 그 라지 배치 타입 서머 ALD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메모리 쪽도 미니 배치 타입의 서머 ALD 장비를 갖고 있고 또 낸드 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는 메탈 QXT 장비를 현재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그 라지 배치 타입의 ALD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해서 납품을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기존에는 유진테크는 그 디램 장비 쪽에만 좀 중점을 좀 두고 있었는데 비메모리 쪽과 낸드 쪽도 이제 일본 장비 업체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다방면으로 지금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그 국산화 수혜주로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주로 하고 있는 그 LPCVD라고 해서 LP라는 게 저전력을 의미하는데 이 저전력 CVD 장비에 비해서 시장이 몇배 큽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도 한 4-5배 이상 비싸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5배 이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이런 증착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이제 이런 그 신규 장비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수록 동사가 큰 수혜가 될 건데요. 일부 장비는 이미 승인을 맞춰서 테스트도 완료해서 양산 공급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 신규 장비의 그 라지 배치 ALD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 가시화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내년도에 그 SK 하이닉스보다 그 삼성전자 매출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동사의 좀 큰 매력이라 볼 수 있겠고요. 공세가 미세화 될수록 적용 스텝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컬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확대도 예상이 된다는 측면 기대가 되고요. 4분기부터 같은 경우도 동사 가지고 있는 그 라지 배치 타임의 PL ALD 장비라든가 라지 배치 PL CV 장비 같은 경우도 퀄이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라서 SK 하이닉스를 기존으로 주력 거래처로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도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미니 배치 타입의 그 서머 ALD 장비 같은 경우는 파운드 쪽으로도 이미 삼성전자 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이 대부분 내년
내년도에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삼성전 쪽에서 P2 1G 나노 D램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 1G라는 거는 그 3세대를 말합니다. 그 1X가 1세대, 1Y가 2세대, 그 G로 되는 게 이제 3세대인데 3세대 D램에도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유진테크가 가장 큰 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D램 쪽으로 주로 그 장비가 구축되다 보니까 낸드 쪽은 다들 약점이 좀 있었는데 낸드 부분에서도 그 라지 배치 타입의 그 LPCV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니 배치 타입의 그 ALD 장비도 이제 인증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승인이 마치게 되면은 낸드 쪽도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회사 소개 때 제가 유진테크 머티리얼즈를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소재 업체인 유진테크 머티리얼즈가 성장성이 되게 높은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도 기대가 좀 되는 측면에서는 장비 소재 양쪽에서 다 좋을 거고요.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44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73% 증가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944% 증가를 했는데 이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라서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급등세가 나와서 저는 오늘 좀 눌릴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좀 더 눌렸을 때는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SK 하이닉스 우시ang D램 쪽이 워낙 지금 마진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LP CV 장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마진 높은 장비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동사가 갖고 있는 국산의 장비들이 이제 성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을 한 3,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추정 실적 대비해서 17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849억 정도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367% 급증한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비 업체들 중에서 반도체, 그 SK 하이닉스든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있는 장비 업체 중에서는 유진테크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계속해서 이 투자와 또 고객사로 확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국산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테크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네, 어제까지도 좀 급등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하게 되면 어차피 가지고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저는 한 31,000원 정도로 그 이하로 31,000원 이하권으로 좀 걸어두시면서 최근에 이번 주 정도에 그 31,0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사가 시장이 밀려서 그 주가 좀 같이 밀린다고 했을 때는 28,000원까지는 조정을 열어두시면서 좀 많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4만 원, 41,000원 아래까지 일단 바라보겠고요. 현재 자리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가 26,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와 사이맥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세한 사업 부문 전해주시죠.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전문 공사 업체인 신도 ENC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또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65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40억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또 지난 소부장 20 전략 발표에 따라서 8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서 9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신사업 육성, 특히 이 웨이퍼 이송 장비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로봇 기술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지 재활, 보조 로봇 등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한참 핫할 때 증시가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덜 받은 반도체 섹터를 주목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순자산 가치 1,756억 그리고 부채가 580억으로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1,147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도 1,693억 원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유명한 반도체 부품 이런 장비 회사들은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 현재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2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사이맥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14,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14,6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상태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간다면 단기적으로 16,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이맥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 목표가는 16,6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한번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창훈 차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